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여기 중에서 가장 좋은 데는 문제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거리는 제일 먼데 분양가가 제일 비싼 이유는 가 거의 커트라인이 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땅제꼬입니다. 많은 분양단지들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사로도 그렇고 영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 이 단지들처럼 세간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단지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천에서 11월 3일부터 1순위 정역을 접수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대행사 태원 CIND의 정태빈 부장님을 저희 모셨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 분양 앞두고 이제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뭐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세 개 단지가 동시에 분양을 하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분양을 시작을 합니다. 이 세 개 단지 동시 청약이 또 가능한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또 더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 세 개 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과천 지식정보 타운이 어떤 건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40만 평 부지에 약 8,400여 세대의 주택 공급이 계획되어 있는 곳입니다.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IT, 또 의료, 또 바이오 헬스 산업들에 대한 기업들이 입주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식정보 타운은 주거뿐만 아니라 또 비즈니스, 문화, 또 교육이 이렇게 융화된 올인원 복합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번에 분양하게 된 것은 S1 블럭, 그다음에 S4 블럭, S5 블럭, 그래서 전체 1,698세대를 동시에 분양하는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S1 블럭은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435세대고 S4 블럭은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에노 679세대, 그다음에 S5 블럭은 과천 르센토 대시양 584세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으로는 100% 가점제가 적용이 되는 전용 74제곱미터와 74제곱미터 316세대와 84제곱미터 841세대, 그다음에 추첨제가 적용이 되는 99제곱미터 456세대, 107제곱미터 55세대, 그리고 복층과 테라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105와 120 타입이 전체 3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니즈에 맞게끔 다양한 평면까지 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저희 세 개 블럭은 전체 다 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과 통풍, 또 조망을 극대화한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개 단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각각 단지 장단점도 함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S1 블럭인 오르투스 같은 경우에는 세 개 블럭 중에 약간 작은 면적인 전용 74제곱미터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분양 가격에서 다소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좀 높은 부분이 있고요. 또 S4 블럭인 라비에노 같은 경우에는 지식정보 타운역이 지금 이제 예정인데 여기 역과 가장 블럭 중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의 장점과 또 과천시에서 가장 높은 35층 규모로 시공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랜드마크 형식의 그런 단지일 수 있고요. S5 블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굉장히 인접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S4 블럭과 S5 블럭 중앙 사이에 보면 차로가 다니지 않는 보행도로로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두 개 블럭이 한 단지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큰 대단지 효과도 좀 보여줄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 개 단지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단지에 이 청약을 해야 될까 이게 가장 관심사이실 것 같아요. 지금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여기 중에서 가장 좋은 데는 한 군데를 꼽자면 어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 성향에 따라 좀 많이 갈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과천 지식정보 타운역과 가장 가까우면서 또 상업시설과 좀 인접한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좀 편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에노가 현재는 가장 관심과 문의가 많고는 있긴 합니다. 근데 또 이 상황에서 저희가 문의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유아기나 또 유아기 어린 자녀들을 둔 고객들은 당연하게도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가까운 S5 블럭인 과천 르센토 대시양을 좀 더 최우선적으로 선호하시는 부분들이 보이셨고요. 또 S1 블럭인 곳은 과천시 원도심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식산업센터의 남측보다는 원도심에 조금 더 가깝게 위치해 있는 S1 블럭인 푸르지오 오르투스를
가장 더 좀 가치가 좀 높게 봐주신다라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비자 성향, 라이프 성향에 맞게끔 좀 선택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개 단지가 동시에 분양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주 기간 차이가 조금 나는데요. 과천 르센토 대시양하고 과천 푸르지 오르투스는 2023년에 입주를 하는데 과천 푸르지 어울림 라비에노는 2021년 12월로 입주가 가장 빠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면서 각 블럭별의 토지 사용 시기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S4 블럭인 과천 푸르지 어울림 라비에노 같은 경우에는 블록들 중에서 토지 사용 시기가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우선 착공을 진행하고 분양을 진행을 했었는데 분양 시기가 좀 다소 라비에노가 늦춰졌던 점은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 심의에 대한 부분의 기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 부분들에 따라서 지연을 하면서 다른 블록들에 대한 토지 사용 시기가 풀렸고 그래서 동시에 일괄적으로 분양하게 되게 요번에 되면서 입주 시기가 좀 차이가 나게 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좀 교통 관련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과천 지역의 지하철 4호선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이 또 개통할 예정인데 각 단지에서 이 4호선까지 거리라든지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택지를 개발 중이다 보니까 아직은 좀 거리상으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정보 타운역의 출입구가 아직 정확하게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거리로 보면 S1 블럭 같은 경우는 약 900m 정도가 나오고요. S4 블럭은 약 400m, S5 블럭은 약 600m 정도가 지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데도 900m니까 그렇게 먼 건 아니네요. 직선거리긴 하지만 이제 충분히 뭐 역세권 내에는 포함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지하철 4호선 과천 지식정보타운역 여기서 지하철을 타면은 서울권까지 한 20분 내로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2024년에 개통 예정인데 그러면은 가장 빨리 입주하는 과천 푸르지 어울림 라비에노 얘는 2021년 12월에 입주를 하는데 그럼 입주민들께서 좀 한 2년 동안은 좀 교통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개통 전까지는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저희 단지의 S4 블럭과 S5 블럭에 근린공원이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과천 대로변에 보시면 지금 현재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버스 정류장에 다니는 버스 노선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뭐 지하철역은 금방 이동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버스들은 강남 서초 또 평촌 수원 이쪽으로도 바로 직행으로 해서 환승 없이 이동하는 버스 노선들이 있습니다. 일단 다소 바로 입주하시면서 생활 기반 시설은 좀 부족해서 조금 거주하시기는 불편하시겠지만 이런 교통망들은 원도심을 지나가는 도로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불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개발이 완료되면 또 그 안에 추가적인 노선들이나 또 버스 노선들이 추가로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지금 이렇게 많은 관심이 몰리는 게 아무래도 이 분양가가 그 주변 시세에 비해서 분양가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거쳐서 분양가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계 단지 분양가가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일단은 S1 원블럭 같은 경우에는 평당 2,404만 원. 그다음에 S4 블럭 같은 경우에는 2,376만 원. 그다음에 5블럭 같은 경우에는 2,373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오르투스가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역과의 거리는 가장 멀리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거리는 제일 먼데 분양가가 제일 비싼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일단 분양 가격은 이제 분양가 상한 이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산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오르투스가 단순하게 외형가로 보시기에는 비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전용 면적 동일한 전용 면적이긴 하지만 84제곱미터 어울림 라비에노와 르센토 대시안과의 공급 면적을 비교해 보시면 공급 면적은 33평대고요. 오르투스는 34평입니다. 그러니까 각 약 한 평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당 가격을 만약에 2,404만 원 더 비싸게 받았다면 한 평 차이 때문에 2,404만 원 정도가 더 비싸다. 이렇게 보시는 분양가로 보시면 되지. 또 S1 블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심의 가격보다 조금 더 높게 받았다는 것은
또 그만큼 또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갔다. 이렇게 책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 거친 가격이기 때문에 뭐 어디가 더 비싸다 이렇게 할 수는 좀 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저희가 뭐 어떤 거를 더 비싸게 일부러 더 책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비싸게 된다라면은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뭐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도 솔직히 이렇게 세 개 블럭이 비교되다 보니 어딘가 좀 더 비싸 보인다라는 느낌이신 거지 전체 주변 시세로 평가해 봤을 때는 원체도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세계 단지 분양가가 엄청 매력적인데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학군이 애매하다는 지적을 이제 자녀를 둔 예비 청약자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보면은 중앙에 유치원 초등학교 부지가 있고 남쪽에 초중 통합 부지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하나도 없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학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강남, 뭐 평촌 등에 있는 학군에 비해서 아쉬운 거는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지만 또 과천시 자체가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새로 생기는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이후에 실거주민들이 신설되는 학교들의 입학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는 평촌, 또 분당, 현재는 이제 위례나 판교, 세종 등의 학군이 형성되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어떻게 나중에 향후에 발전될 것인지 요거에 대한 차이가 좀 있고요. 고등학교 학군은 사실 그 타운 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내로 좀 이동을 하셔야 되긴 하지만 원도심 내 학군이 과거부터 많이 안정화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학군 자체가 굉장히 아쉽다라는 것보다는 향후에 이제 미래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주변의 평촌, 그다음에 과천에 대한 양쪽에서 받쳐주는 학군에 대한 부분의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 단지 중에 과연 어디가 특징이 어떻고 어디가 제일 좋을지 이런 거 알아봤는데 일단 청약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이게 청약을 하면 당첨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더 관심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 부장님께서 보시기 세 개 단지 예상이 당첨 커트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당첨 전략 이런 거 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저기 금년 7월에 분양했던 저기 6블럭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같은 경우에 84제곱미터 이하 과천시 최저 가점이 64점이었습니다. 또 경기도 및 수도권의 최저 가점은 커트라인은 67점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청약하는 저희 3개 블럭도 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한 단지 분양했을 때랑 저희 3개 단지가 같이 지금 공급했을 때랑 분위기 자체 이슈가 좀 더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가점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S6블럭의 청약 결과를 좀 참고하시면 본인이 다른 단지나 타입의 청약을 더 어떻게 하시는지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은 한 70점 정도가 거의 커트라인이 되지 않을까.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거주하시는 분들도 청약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하실 수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공급할 때는 해당 지역 과천시의 2년 이상 거주자가 30%, 그다음에 경기도의 2년 이상 거주자가 20%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경기 수도권의 2년 미만 거주자들이 청약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해당 지역에서만 청약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서 조건이 부합하시는 분들은 청약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심도가 좀 높은 것 같고 또 청약 가점도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분양 물량 중에서 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 가구에 대해서는 추첨제도 일부 들어가는데 이 추첨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죠? 저기 전체 공급 물량의 50%는 가점제로 되신 분들에게 선정을 하고요. 나머지 50%는 이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는 추첨제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50% 비율 안에서도 우선적으로 무주택자의 요건을 부합하시는 분들에게 75%, 그다음 나머지 그 안에서 25% 비율을 1주택자 처분 조건에 승낙하신 청약자 분들께서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 단지 같은 경우에는 8호 초과 물량 자체가 그래도 다른 단지들 비해 좀 많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분들에서 좀 관심을 많이 보이는 이유가 좀 그런 부분들이고 대신 85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해서 저희 거에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그 중도금 대출이 9억 원이 초과되면 중도금 대출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저희 단지는 이제 85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한 부분이 분양가가 9억 초과다 보니까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좀 불가하신 상황이니까 저희 거기에 청약하실 때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잘 운영 계획을 잡으셔서 하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단지는 100% 가점제를 적용해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85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점제 50%, 추첨제 50%의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청약 자격 요건에 부합되시는 분들이라면 청약 가점이 다소 낮더라도 현재 1주택을 또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 승낙한 경우에라면 추첨의 기회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지들 또 과천시에 또 지식정보타운에 공급되는 저희 3개 블록에 내 집 마련 도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도 거주하시는 분들도 청약을 할 수 있고 가점이 낮아도 추첨제를 노리고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주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지 않을까. 워낙 이 시세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11월 3일 날 1순위 청약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정태비 부장님 그 긴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